오늘 정말 마지막 배달이다. 끝났네. 이거 제가 평소 주 전부터 이거 배달이 많은 게 좋은 게 맞는 건데 2시간, 오늘은 2시간 정도 이상 배달 시간이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원래 평소에 요때 배달 마치고 오후에 들어가서 정리하고 시간이 되면 유튜브 촬영을 하고 했었는데 이럴 시간이 요즘에는 많이 없다 보니까 주로 제가 차 안에서 촬영을 하게 되는 점 양해를 좀 말씀 부탁드리고요. 타에서 막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아니 지금 배달도 많고 제가 한 번씩 자영업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현재 자영업이 너무 힘들고 지옥이고 장사 안 되고 공실 상가도 엄청나게 많아지고 임대인분들은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람도 없는 데다가 이자까지 보통 대출이 다 있다 보니까 이자까지 높다 보니 그거에 대한 고통, 공실에 대한 고통 플러스 관리비 플러스 월세를 내야 되는 고통. 장사하실 분은 없고 상권은 죽어가고 내수는 이제 점점 힘들어져 가고 참 힘들어지는 상황에서 저희 수제 이유식 또 반찬을 사랑해 주시는 저희 구독자님들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차도 섰고 감사드린다는 말씀 정말 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고 몸이 부서져라. 사장의 몸이 부서지고 힘들어야지만 고객들이 입에 들어가는 음식이 맛있고 좋다고 하는데 딱 그게 최근에 제 생각이 아닌 요즘에 계속적으로 늦다 보니까 퇴근도 좀 늦어지고 참 몸도 지금 최근에 잠을 푹 못 자서 그런지 몸도 지금 정상이 아닌 것 같고 컨디션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장사 안 되고 힘드신 분들도 많은데 어디서 지금 감히 지금 나와가지고 제가 힘들다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나이도 아직 새파랗게 어린 놈이 말입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을 좀 드릴까 하다가 최근에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저도 작년하고 올해 힘든 부동산 시기에 특히 지방에 있는 물건들을 매도하면서 손해를 보고 나서도 매도를 하면서 특히 전세를 끼고 투자했던 캡 투자했던 그런 물건들이 대구뿐만 아니고 물량이 많았고 신축 입주가 많은 지역에 한꺼번에 이렇게 물량이 쏟아지다 보니까 구축에 있는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서 역전세도 나고 최근에 많이 겪으셨죠. 아직까지 진행 중인 것 같은데 이 아파트의 전세 관련돼서 또는 빌라, 비아파트 쪽에 전세 관련돼서 오늘도 인터뷰라든지 다른 유튜브 컨텐츠라든지 기사 같은 거 보니까 허그 다 아시죠? 허그에 보증보험 제대로 이걸 대위 변제라 그래야 되나요? 제대로 못 갚아서 허그도 파산하기 직전이다. 작년에 몇 조, 3조, 4조, 5조가 지금 이렇게 국민 세금이 나가고 올해도 4조, 5조가 전세 보증 관련돼서 빚이 그렇게 막 늘어나고 있어서 문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저도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이렇게 될 바에 대한민국도 전세가 점점점 정말 없어져 가는 것이 아닌가. 기적으로 봤을 때 저는 이 집주인들 특히 다주택자 입장에서 전세를 끼고 있는 물건들이 많은 것이 결코 제가 최근에 역전세를 많이 겪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결코 이게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점차 하게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특히 각 지역별에 있는 대장 아파트들 전세가율이 매매가 대비해서 전세가가 50% 미만이다. 매매가는 10억인데 전세가가 5억 이하다. 그런 아파트를 사실은 크게 저는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특히 전세나 매매 가격이 비슷하다거나 그런 쪽에서 특히 아파트도 구축 아파트라든지 외곽에 있는 아파트들 중에서 보증보험으로 커버가 됐다가 시세가 떨어지거나 하면서 역전세가 나고 하면서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이런 집주인분들 그런 쪽의 사고가 몇 조가 난다는 얘기인데 제가 제대로 자료를 찾아보지 않아서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판단은 안 되지만 아파트 쪽에는 이런 경우가 이런 사고가 상대적으로 적을 것 같고 특히 비아파트 쪽에 오피스텔, 다가구, 세대 이런 빌라 쪽에 이쪽이 아마 대부분의 몇 년 전에 나왔던 깡통 전세라든지 빌라 왕이라든지 그런 사기성으로 일부러 신축 빌라를 분양을 한 가격보다 전세 가격이 더 높아서 이렇게 전세 보증보험을 해줬다가 나중에 역전세가 나고 이런 경우에서 못 돌려주고 또 그 명의를 봤더니 바지 사장이고 명의만 넘겨주고 파산하고 이런 경우에 있어서 대부분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요즘에도 그런 얘기 들리시겠지만 점점점 빌라나 이런 비아파트 쪽에는 점점점 월세화가 가속된다. 그래서 나중에 되면 비아파트 쪽에는 이제 거의 다 월세로만 아마 계약이 될 거다 이런 얘기 하는 거고 지금 물론 엄청나게 부작용이 있겠지만 이거 어떻게 돼서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집주인분들도
전세보다는 월세로 놔야 되겠다. 마음이 편하겠다. 보증금 적게 하고. 이렇게 점점 좀 될 것 같고, 나중에 아파트 쪽에서도 저는 점차적으로 특히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전세 가격이 갑자기 2년 만에 뭐 몇천만 원이 떨어지고 또 엄청나게 고가에 있는 전세는 수억이 떨어지고 이런 경우를 보다 보니까 집주인분들도 이런 쪽으로 특히 이제 다주택자들이 투자 쪽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앞으로도 과연 이런 식의 전세를 끼고 투자하는, 물론 지금은 안 되겠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취득세 중과 때문에 2주택까지밖에 안 되고 3주택, 4주택 하려고 그러면 뭐 1억 이하나 이런 거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정상적으로 내가 앞으로 확장성이 있고 시세가 올라갈 것이 확실한 그런 아파트에 투자를 하려다 보니까 뭐 공시가격 1억 이하 이쪽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도 없어지고 다주택자들이나 임대사업자분들도 점점 없어지는 이런 상황에서 전세를 끼고 투자를 무리하게 여러 개를 한다? 이런 쪽도 앞으로는 점점 사라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렇게 되면 허그의 전세 보증 위반안 관련된 사고도 이제는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아파트 쪽보다는 이제 비아파트 쪽에 어떻게 이것이 건수가 줄어들고 가격이 회복하고 점점 전세보다는 월세화 쪽으로 가게 되면서 이쪽으로 세수가 낭비되는 것이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되면 신축으로 공급을 하시려는 업자나 업체분들이나 공급사 측에서도 아마 앞으로는 점점 더 물량을 짓지 않게 될 것 같고, 임대사업자나 다주택자분들도 시장에 뭐 지금 정책 자체가 다 뭐 지난 정부나 이번 정부나 둘 다 각 당에 할 것 없이 다 이렇게 뭐 쪼는, 뭐 제약시하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있는 것도 다 팔고 도망가려고, 아니면 똘똘 한 채 쪽으로 다 몰려가려 하기 때문에 과연 나중에 상위 예를 들어서 뭐 50% 기준을 잡았을 때 그 위에 있는 뭐 우량한 전세가율이 뭐 40%, 50%, 60% 이거밖에 안 되는 그 아파트들 제외하고 그 밑에 있는 상대적 하위 지역에 있는 이런 아파트들까지 해서 아파트나 비아파트들 다 포함해서 중위 가격 중심의 기준으로 이하에 있는 물건들의 그쪽에 만약에 전세 물량이 점점 공급해주는 임대사업자나 다주택자들이 없어진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점점 그러면 거기에 사는 전세로 살고 싶은 사람들은 과연 누가 그걸 공급을 하게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있는 물건들도 점차 나중에 되면 전세 월세화가 되면 거기 사는 사람들도 그러면 이제 다 월세로 살아야 되겠네? 이렇게 결론이 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된 김에 아예 그냥 외국처럼 집주인들한테 일단은 대출을, 담보대출을 받게 한 다음에 좀 한도를 높여서라도 말이죠. 좀 금리를 낮게 해주고 대신에 그거를 근저당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런 물건이나 비아파트나 이런 하위권에 있는 아파트들은 월세화로, 어차피 이제 근저당이 있다 보니까 근저당이 있기 때문에 보증금 적게 해서 월세로 세입자와 계약을 하게 되는 방식으로 해서 임대인분들은 그 대출이자 내야 되기 때문에 월세를 받아가지고 그 돈이 좀 남아야지만 그 임대사업자들이나 집주인분들이 계속적으로 그 월세 사업을 할 것이고, 안 된다 그러면 그 수익이 안 된다 그러면 팔 것이겠죠. 그럼 계속적으로 이제 임차인분들도 야 이제 전세보증보험 이거 뭐 점점 힘들고 전세 또 역전세 전세 사기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월세로 그냥 사는 게 마음 편하겠다. 대신에 내 주거비용이 조금 더 오버가 되거나 예전에 전세 살 때보다는 조금 더 내 이런 월급에 비해서 더 많은 돈을 지출해야 되는데 이걸 감당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래도 돈을 더 내는 게 낫지 전세로 사기당해가지고 내 보증금 못 받아가지고 뭐 법적으로 다툼을 가고 이렇게 하고 하는 것보다는 이게 낫겠다라는 판단을 된다라면 우리도 점점 외국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닐까. 그럼 이렇게 되면 공급은 점점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고, 그럼 월세화로 점점 바뀌면서 내가 이제 특히나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들이 돈이 많이 없는 상태에서 월세로 돈이 내가 주거비용이 많이 소모가 된다면 정말 돈 모으기가 쉽지 않겠는데 앞으로도? 그럼 점점 돈 있는 사람들 돈이 많아지고 양극화가 점점 벌어지겠는데? 이렇게 됐을 때는 이제 내 집 마련 아니면 월세 사는 거, 이 두 가지로 점점 되겠구나 앞으로 시장 자체가. 이렇게 저는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제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전세 관한 뭐 보증사고라든지 이렇게 미반한 게 보증사고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뭐 되지 않는 최소화하고 축소하기 위해서는 집주인들한테 그냥 대출을 최대로 주고, 집주인들 담보가 있기 때문에 그 담보에 대한 대출을 많이 해주고 그 집주인들한테는 월세로 받아라, 월세로 계약을 해라,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해야지만 저는 굳이 중간에 붕 떠있는 전세 이런 자금에 대한 보증이 매년마다 수조의 이런 세금 낭비가 되지 않는 유일한 길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뭐 공급이 되고 안 되고 그건 나중 문제겠지만 일단은 집주인도 사기꾼이나 범죄자 적폐 타이틀을 갖지 않는 거고, 세입자분들도
월세를 비록 더 내지만, 주거비용이 더 들어가겠지만, 그래도 내 과도한 수억이나 이 정도의 큰 규모의 전세 보증금을 떼일 염려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점차 이런 쪽으로 대한민국도 임대 임차 계약이 바뀌어 나가지 않겠는가라고 저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 그렇게 돼야 되겠다. 저부터도 그냥 이제 다 팔고 싶지 않은 것은 최대한 가지고 있다가 최대한 그 대출을 받은 걸, 그 근저당을 받은 상태에서 저는 월세로 그냥 내겠다, 이렇게 하겠다라고 지금은 생각밖에 안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오늘 영상을 그냥 쭉 말씀드린 대로 향후에는 이런 쪽으로 대한민국도 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돼야지 않겠는가. 서로 그게 윈윈이고, 서로 또 전세 이런 보증금 관련돼서도 돈이 세수가 몇 조가 펑크 난다거나 뭐 허그가 파산한다 그런 얘기가 안 들려오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다주택자에 있는 분들도 포지션을 점점 이쪽으로 가져와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주시고요. 제 영상 주변 분들께 공유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면도 좀 하라 그랬는데 면도 오늘 못했습니다. 그러면 꼭 깔끔하게 하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